아데노 루코디스트로피라고 그러는데 우리 몸에서 뭐 저기 필요한 필수 저기가 있죠. 왜 지방, 단백질, 뭐 탄수화물 뭐 이런 것 중에서 지방이 몸에서 분해가 되다가 그걸 몸 바깥으로 다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축적이 머리에 들어가서 축적이 돼가지고 뇌 세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뇌 세포 연결되는 부분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온몸에 마비가 오고, 그러니까 눈에 사시가 온다든가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든가 또 이렇게 전두엽 쪽에 생기면은 애들이 막 꼭 뭐죠? 요즘 유행하는 그 저기 제가 또 까먹네. 그 막 과잉 행동하는 아이들. 예, 그런 식으로 애들이 과잉 행동도 하고 막 엉뚱한 말도 하고 그렇게 오거든요. 근데 눈이나 사시나 이렇게 귀에 안 들리는 쪽으로 오는 애들이 조금 진행이 좀 빠르고 좀 그래요. 유전이라고 그러죠. 그 영화 로렌조일의 유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전도 있고 돌연변이도 있고 그래요. 저희도 제가 처음 그 로렌조일을 구입을 했을 때는 그 주신 분이 어쩌면 이게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조금 병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 쓰고 있었는데 그래도 진행을 조금씩 했었어요. 조금 더디게 가는 거지만 그랬는데 제가 로렌조일 구한 거 소문이 나는 바람에 각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모임까지 하게 됐는데 각 가정에 두 아이가 다 그런 경우. 그러니까 영화 로렌조일에서도 혹시 이제 보인을 하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먹고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직접 그런 아이들을 먼저 먹였어요. 그러니까 동생이나 형이 먼저 발병을 했으면 그 형이나 동생이 따로 또 다른 남자 동생이 있으면은 그 동생을 로렌조 한번 먹여봐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먹였더니 의외로 괜찮은 거예요. 잘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애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로렌조일을 좀 믿게 됐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그걸 안 믿는데 실제로 그 로렌조일을 먹으면서 지금 한 10년 이상 지금 건강하게 학교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애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그런 자부감이 조금 생기는 거죠. 제가 사실 우리 큰아들부터 먼저 아팠는데 큰아들은 알게 모르게 그냥 보냈고요. 병명도 모르고 보냈고, 둘째 아이가 진단을 받을 때 그 영화 로렌조일 영화를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렌조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이게 해외로는 반출이 한 번도 안 됐다. 그런데 저희 작은 아버님이 시 작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미국에 계셨는데 그 작은 아버님이 직접 그 닥터 모자라는 그 박사님을 만나러 가가지고 통사성을 하신 거야. 우리 손주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허락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보내주신 거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구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직접 하셨는데 못 구하고 오셨는데 저는 그걸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모임까지 하게 된 거죠. 실제로 로렌조일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보면 이거는 우리는 약이다 해가지고 탄원을 자꾸 넣고 했는데도 아직 허락을 안 하셔요. 보건 복지부에서. 옛날에는 제가 구입을 해서 나눴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쪽이 계셔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메디컬 푸드에서 했다가 지금은 한국약품에서 수입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은 편안하게 잘 사서 먹고 있죠, 그 환우들이.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드렸고 좀 후원 받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해서 도와는 드렸는데 우연찮게 그렇게 잘 먹고 하게 된 애들은 제가 후원을
이렇게 연결해서 후원받아서 연결도 해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두 아이가 아프고 하늘나라로 가고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를 제가 그 아이를 살렸고, 또 다른 집들도 꼭 두 아들이 다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발병하지 않은 아들은 살리자. 그래서 그 로렌조를 복용을 시켜봤죠. 그랬더니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아들 둘 중에 하나가 그랬고서는요, 병명을 거의 몰랐죠. 그냥 백질 이상 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이 병인지는 차마 몰랐는데, 딱 둘째가 아플 때 그때 진단 받으면서 그 로렌조일 그 기사를 의사 선생님이 저를 주시더라고요. 이 병이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싶었지만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는 듣고 그때부터 완전히 저는 절망했죠. 뭐 죽는구나, 또 얘도 또 죽는구나 싶었는데 이때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그래도 로렌조를 잘 먹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으시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로렌조일이 효과가 있다는 논문만 주시면은 허락을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논문은 아직 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연구는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연구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로렌조일은 아직 인정을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의사 선생님들, 담당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충분히 해보고 논문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한 병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병원에서 아이들이 지금 기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을 제가 일일이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걸 못하는데 한번 해봐야죠. 한 50명 정도? 예, 옛날에는 한 10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환우들이 딱 한 해 한 두세 명 생기면 꼭 두세 명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밖에 없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한 7, 8명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세월이 자꾸 가면서 오래 사는 거죠. 수명이 더 길어졌고 아이들도 오래 살고 하니까 한 30명 정도까지 되는 걸로 봤는데, 최근에는 어른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병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처음부터 뭐 이렇게 알고 있었으면 좋았는데, 잘 생활 잘 하다가 어른이 돼서 뭐 군대를 갔다가 몸이 안 좋아서 저 복역도 못하고 그냥 나왔는데 이 병이더라. 그러니까 훈련을 받다가 다치고 그래서 나타나는 분도 있고, 또 학교 생활 잘 하다가 뭐 18살 대학교 가려고 할 때 그때 좀 발병되는 한우들 있고, 30살 넘어서도 발병되는 한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신생아 ALD 검사에 그 신생아 대사질환 검사가 우리나라 지금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가능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시작을 했어요. 신생아 대사질환 검사에 ALD가 들어갔는데 우리는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가 두 가지를 제가 단원을 넣는데 지금 두 가지 다 안 되네요. 신생아 ALD를 검사가 되면 미리 알면은 조금은 예방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고기도 많이 먹고 성장할 때도 고기도 많이 먹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좀 빨리 나빠질 수도 있고 한데, 그거를 미리 알면은 그래도 병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지금 연구들 하시니까 꼭 치료 방법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해외에서는 지금 임상약도 지금 나왔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임상은 할 수는 없는 형편이지만 꼭 그런 날이 우리도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서야 인성약이 나왔다는 얘기, 제가 참 가슴이 벅차요. 서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만나기도 하는데 저희가 사실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들어놓는 환우들도 있고 걸어다니는 환우도 있지만 한번 모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지금은 홈페이지보다는 단체 톡을 통해서 더 정보가 더 빨리빨리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시원해졌죠, 얘기하기가. 서로의 아픔도 빨리빨리 얘기하고, 위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얘기도 하고, 또 환우분들 중에서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 환우이시면서 의사 선생님 분이 더 좋은 정보도 많이 주시고 그러고 계시죠. 그래서 모임을 할 때는 진짜 뭐 큰 연구가 어떻게 돼 간다 할 때, 그때는 저희가 모임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되죠. 올해는 작년까지는 잘했거든요. 그분들이 해주시는 거는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고, 거기에 대한 거 노력도 좀 해주시고, 뭐 희귀질환법이 통과가 됐지만 아직 우리가 그렇게 혜택을 받는 건 아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희귀질환법이 통과가 됐을 때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빨리 그런 혜택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을 좀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지켜봐야죠. 최근에 좀 고충이 어떤 게 들어오냐 하면요, 희귀질환으로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희귀질환 때문에 생긴 그 후유증, 그러니까는 장애인 판정은 잘 되고 있는데 장애인 판정도 6개월을 지켜본 다음에 장애를 주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병으로 딱 진단을 하면은 바로 뇌병변 장애 1급을 주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6개월을 지켜보신 다음에 장애 6급에서 5급, 4급 이렇게 그렇게 가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중이고, 또 결국에는 아이들이 갑자기 나빠져서 들어놓으면은 그때는 장애 1급을 주시고 계시니까 그게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고, 최근에는 그 우리 환우들이 뇌에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음식을 삼킬 때 연화작용이 안 돼가지고 뭐 코치를 하든가 위류관을 하든가 그래야지 되거든요. 근데 위류관을 했는데 위류관을 이거 관을 한 석 달에 한 번씩 갈아야 된대요. 아니면 막히니까. 근데 그거를 교체를 하러 가면은 이게 산정특례가 안 되고, 병원마다 틀린대요, 그게 지금. 그게 산정특례 품목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희귀질환이면은 당연히 산정특례로 돼야 되는 건데, 이거는 희귀질환에 안 속하는 거니까는 보험 적용을 해서 산정특례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돈을 다 물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이 병 때문에 머리에서 생긴 거라서 그런 건데, 그거를 혜택을 안 준다 그러니까는 황당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이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의료 계산하는 쪽에 가서 그냥 부닥거리게 되니까, 그쪽은 우리 병원에서는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각 병원마다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이러니까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런 거는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산정특례를 주시려면 그 본 질환을 보고 이렇게도 오는구나. 그러니까는 비뇨기 쪽도 봐야 되는 거고, 부신 기능도 봐야 되고, 또 그런 그 위류관이나 이런 호흡기 쪽도 우리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호흡기 쪽도 혜택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를 보건복지부에서 좀 신경을 써서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올해 계획은 아직은 안 잡혔어요. 그렇지만 그 미국에서 어떤 연락이 온다든가
또 무슨 새로운 정보가 있고 하면은 모여야죠. 이제 또 한 7월경에 또 정보를 또 받을 수 있는 길이 또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일본도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갔다 오면은 무슨 얘기가 있겠죠. 이렇게 연구하시는 쪽에서 연구를 해서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때 또 우리가 모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귀질환으로 등록이 되면 일단 집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한 하늘을 보살피다가 보면은 엄마 아빠도 엄마가 아이한테 매달려야 되죠. 아빠는 그 매달리는 두 사람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좌절감 같은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니까 그 하늘들을 이렇게 좀 정신과 쪽으로 순수하게 정신과 쪽으로 상담을 좀 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끼리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끼리는 해결이 돼도 막상 털어놓고 얘기하면 좋긴 좋은데 그거를 마음 놓고 이렇게 얘기를 털어놓을 만한 상대가 없다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집이 막 잘 살아가다가 이혼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좀 그런 정신과 상담도 좀 필요한데 정신과 상담이 비용도 많이 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신과 상담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좀 계시면 좋겠고 편안하게 얘기를 딱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